고급차의 상징과도 같은 독일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별 로고에 담긴 프리미엄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의 자동차,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기능해온 벤츠는 여전히 국내와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과연 벤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원래는 다임러 벤츠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는 다임러라는 회사와 벤츠라는 회사가 1926년 합병되어 만들어진 이름이죠. 다임러사와 벤츠사는 1926년 합병되었는데 당시 1차 대전 이후로 매우 악화되었던 독일의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졌고 15%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붙어 두 회사의 사업 수익도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벤츠의 뿌리를 찾아보려면 두 회사를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츠는 1883년 창립자인 칼 벤츠가 설립했습니다. 재밌는 건 칼 벤츠 덕분에 지금의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그가 1886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의 특허를 따냈기 때문인데요. 다임러의 창립자인 고틀리프 다임러와 마이바흐의 창립자인 비렐름 마이바흐도 함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칼 벤츠보다 특허 신청이 늦어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자라는 칭호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벤츠의 로고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는 본인들의 로고를 정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특허 등록을 했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그 로고가 선택되었죠. 나라라 슈퍼보드의 3장 법사에 차는 벤츠입니다. 얼마나 해먹은 걸까요?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받고 있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솔린과 디젤이 아닌 다른 연료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열광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이 아닐까 합니다. 벤츠는 이미 1909년에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었는데요. 휘발유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믹스테라는 차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카가 1909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모두 전기차를 타고 있었겠죠. 벤츠는 자동차 기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레이싱 대회에 참여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뽐내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과거 벤츠 레이싱 카들의 색깔이 모두 실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차체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34년 그랑프리에서 페인트 때문에 차체 무게가 1kg 초과되어 출전하지 못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알루미늄을 그대로 노출시켜 대회에 참가했죠. 최근에 나오는 벤츠 레이싱카의 차체는 훨씬 더 가벼운 카본으로 제작되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져온 전통에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레이싱카들의 차체도 메탈릭 실버로 칠합니다. 해외에서 이 회사는 벤츠보다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여행가서 렌트할 일이 있다면 메르세데스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벤츠하면 확실히 럭셔리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많은 나라의 유명인사와 고위층들이 벤츠를 애용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미지 덕분에 상류층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황부터 네팔 국왕까지 높으신 분들이 사랑하는 자동차 브랜드, 오랜 역사를 쌓아온 덕택의 선택을 받았고 이 점이 바로 벤츠를 1등의 이미지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차와 오토바이에 흔히 들어가는 게 바로 ABS 시스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급제동시 브레이크가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한 특수 브레이크입니다. 이 ABS 시스템은 원래 벤츠 S클래스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었죠. 우리에겐 각종 공구로 잘 알려진 보쉬와 협력해서 1978년 탄생한 시스템입니다. 벤츠의 모회사는 다임러 AG입니다. 이 다임러 AG가 소유한 브랜드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스마트, 버스 전문 기업인 세트라 등이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의 경우 시계 기업인 스와치와 합작해서 만들어진 차종으로 색감이 화려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와치 시계와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독일 3사 수입차 브랜드인 벤츠, BMW, 그리고 아우디는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만듭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차량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법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벤츠의 라이벌 하면 BMW죠. 이 둘은 강력한 라이벌로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해왔는데요. 어쩌면 벤츠와 BMW가 협력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7년 포드와 폭스바겐을 포함한 4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고속충전 개발과 관련해 힘을 모은 일도 있습니다.
협력 분야는 차량 플랫폼과 배터리, 자율주행 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함께 만드는 차, 얼마나 좋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벤츠 지분을 중국 회사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중국의 지리자동차 그룹은 벤츠를 포함해 볼보와 로터스 등의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2017년부터 꾸준히 인수해 왔습니다. 심지어 소형차 브랜드인 스마트의 경우 최근 지리자동차가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는데요. 물론 벤츠의 모기업 지분은 방어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지분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 확보겠죠. 수준 높은 공업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가 몇 있죠. 벤츠나 아우디, 포르쉐 같은 브랜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가 바로 BMW인데요. 1916년 독일 바이에른주 미넨에서 창립된 자동차 회사로 벤츠 그리고 아우디와 함께 독일의 3대 고급 자동차 제조사로 꼽히며 자동차 이외에 오토바이도 제조하고 있는 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과연 BMW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BMW는 독일어로 바이에르히에 모토렌베르케 악티엔 게젤샤프트, 한국어로 바이에른 원동기공업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약자입니다. 줄임말을 풀어보니 의외의 이름이 나오죠. 벤츠와는 다르게 BMW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BMW가 가장 먼저 만든 건 비행기 엔진이었죠. BMW가 창립되었을 당시는 1차 대전이 한창이었고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독일의 파일럿이었던 레드바론이 극찬을 했을 만큼 성능은 뛰어났죠.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비행기 엔진 만드는 건 관뒀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독일 공군을 위해 다시 비행기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던 BMW가 차와 오토바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승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가하는 제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패전국인 독일은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죠. 결국 밥줄이 끊긴 BMW는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했고 1923년부터 오토바이를 그리고 1928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BMW의 로고,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BMW의 로고는 BMW가 창립된 바이에른주의 국기에서 따왔습니다. 1917년 처음 로고가 만들어진 이래로 큰 변화 없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BMW가 만들던 비행기의 프로펠러로부터 유래했다는 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BMW 특유의 그릴, 로고와 함께 바로 BMW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 그릴의 정식 명칭은 키드니 그릴입니다. 키드니는 원래 콩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그릴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1933년 처음 사용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BMW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BMW 본사 건물은 매우 특이한 모양입니다. 이는 BMW의 사기통 엔진을 상징하는 모양인데요. 생각하신 것처럼 배터리 모양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BMW의 사기통 엔진은 유명한데 여기에서 차관의 본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크기도 매우 크고 독특한 외관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BMW는 한때 람보르기니와 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두 회사는 서로 합작해 디자인은 람보르기니에서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의 부품은 BMW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차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차는 두 회사의 의견 충돌로 원래 목적인 레이싱에는 사용되지 못했고 일반 대중들에게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M1 모델로 여전히 BMW 로고를 달고 나온 차 중에서 명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벤츠와 BMW, 아우디 세 회사가 경쟁 관계지만 과거에는 주종 관계가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BMW는 한때 벤츠에 흡수될 뻔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1950년대 재정난을 겪었던 BMW를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벤츠가 본격적으로 인수하려고 했지만 주주들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분 방어로 BMW는 인수되지 않았습니다. BMW 하면 자동차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BMW의 오토바이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습니다.
할리나 두카티와 함께 고급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BMW의 오토바이는 1923년 R32 모델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자동차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오래된 역사와 뛰어난 내구성 등으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BMW 오토바이의 판매점의 이름이자 BMW 오토바이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모토라드라는 단어는 독일어로는 이륜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에서 이륜차를 만들고 대리점 이름을 오토바이라고 짓는 거랑 같은 셈이죠. BMW의 모기업은 BMW 그룹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이 BMW 그룹의 지분은 크반트 가문의 남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친 지분의 양은 45%가 넘죠. BMW 그룹에는 현재 미니 쿠퍼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랜드로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인도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BMW 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죠. 이미 1972년 전기차를 만들었을 만큼 전기차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BMW인데요. i 시리즈 이외에도 현재는 롤스로이스와 미니 쿠퍼까지 전기차 양산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MW는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변화하는 미래에 따라 전기차 시대에도 BMW가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우디 이름을 달고 나왔던 RS2 모델, 이 모델을 포르쉐가 디자인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RS2 모델의 테일게이트와 브레이크, 그릴에는 포르쉐 로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택깔이 아닌가요? 독일 출신의 아우디, 벤츠, 그리고 BMW와 함께 독삼사로 불리며 프리미엄 이미지로 국내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1909년 설립된 이래로 다양한 차종들을 발표하며 성장해 왔는데요. 본사는 독일 바바리아주 잉골슈타트에 있으며 현재 폭스바겐의 자회사로 세단과 해치백, SUV, 스포츠카, 경주용차 등 다양한 차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우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우디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아우디의 창립자인 아우구스트 호르이는 1899년 이미 한 번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으나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 때문에 회사를 나와서 아우구스트 호르이 오토모빌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위반 문제 때문에 본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름에서 아우구스트 호르이를 빼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걸 빼버리고 아우디라는 이름을 넣게 되었죠. 아우구스트 호르이는 아우디 창립 전에 원래 벤츠의 창립자인 칼 벤츠 밑에서 3년간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벤츠가 아우디를 탄생시키는 데 일정 지분이 있는 거죠. 자동차의 안전성을 위해 하는 충돌 테스트, 뉴스에서 한번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세분화되어서 측정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만 20세기 초중반에는 안전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우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부터 이 충돌 테스트를 해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냥 언덕에서 차를 굴려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얼마나 부서졌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후 충돌 테스트 방법은 점점 더 발전해서 최근 사용되는 인체 모형 사용도 아우디가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올림픽 오륜기와 비슷한 아우디의 로고, 과연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앞에서 회사명 때문에 원래 본인이 있던 회사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1932년 해결하고 나서 아우디와 원래 그가 있던 회사 그리고 다른 두 회사랑 합병해서 아우토유니온을 결성하게 됩니다. 4개의 회사가 오토유니온을 결성한 것으로부터 로고가 나왔죠. 이 로고가 올림픽 오륜기랑 비슷해서 아우디는 실제로 1995년 올림픽위원회에게 상표권 문제로 고소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림픽위원회가 패소하면서 아우디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었죠. 아우토유니온이 된 이후에는 아우디는 경주용 차량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벤츠와 아우토유니온은 자동차 경주에서 라이벌이었는데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우디는 페르난디드 포르쉐에게 도움을 받아 경주용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아우토유니온 타입C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동차는 최대 시속 430km까지 밟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포르쉐처럼 엔진이 뒤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가속이 쉬웠습니다.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몇 개 있지만 아마도 콰트로가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가 아닐까 합니다.
쿼트로는 사륜구동 방식, 즉 4바퀴 모두의 힘이 전달되는 형태죠. 이 아우디 쿼트로는 1980년 3월에 출시되었는데요. 참고로 쿼트로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4바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강력한 주행성과 안정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쿼트로는 이후 자동차 랠리에서도 많이 쓰이게 됐는데요. 험지를 주행하는 자동차 랠리의 특성상 힘 좋은 자동차가 필요했는데 랠리 대회에서 이 쿼트로 주행 방식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출시된 이후 각종 랠리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가히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아우디는 이 쿼트로를 우주에까지 보내려고 했습니다. 구글에서 개최한 달 탐사 경연 대회인 루나 엑스프라이즈에 아우디가 루나 쿼트로라는 탐사 로봇을 출시했는데 채택되어서 현재 루나 쿼트로를 이용한 달 탐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죠. 아우디의 대표 모델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R8이 있겠죠. 이 R8은 스포츠카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차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매우 마음에 들어 좋아하는 차입니다. 이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실버라이너인데, 즉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많은, 그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자라는 뜻입니다. 아우디에서도 이 모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하루 20대에서 30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아우디는 현재 폭스바겐 그룹 소속입니다. 원래 아우디는 1958년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벤츠가 인수했다가 주력 사업 문제 때문에 1964년 폭스바겐의 다임러 벤츠가 아우디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는 아우디에게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였고 전환점이었죠. 폭스바겐 그룹에 포함되게 되면서 아우디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독삼사 이미지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우디가 최근 개발하고 있는 이트론, 바로 전기차인데요. 2018년 공개된 새로운 아우디의 브랜드입니다. 2009년부터 컨셉트카가 발표되면서 전기차 개발 및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른 회사들보다 늦게 출시되었지만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테슬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아우디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넘어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름을 남기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